영화, 건축, 정신분석학. Cinema C Architecture A Psychoanalysis P. 카푸 채널의 앞에입니다. 경찰 캅이랑은 아무 상관 없습니다. 다만 상관이 있다면 여러분 마음속에 캅이 되고 싶네요. 72번째 카푸 채널 컨텐츠는 한스 온라인의 MNK 현대미술관입니다. 좀 웃긴 이야기인데 MNK 현대미술관의 MNK는 뮤지엄 퓨어 모데르네 쿤스트의 약자인 것 같습니다. 그럼 MNK 현대미술관을 직역하면 현대미술관이 되는 것 같은데 이상하지 않나요? 그래도 한국 인터넷에서는 MNK 현대미술관의 이 미술관을 부르니 그냥 갈 수밖에 없습니다. MNK 현대미술관은 2019년 유럽 답사를 갔을 때 한국 돌아오는 당일날 오전에 답사를 했습니다. 사실 많이 피곤해서 갈까 말까 했는데 그래도 숙소랑 가까워서 걸어서 가보았습니다. 그런데 겉모습 보고는 괜히 왔나 싶었습니다. 뭐 그냥 1980년대 실패한 포스트 모더니즘 건축 작품 같이 느껴졌으니까요. 하지만 내부를 보는 순간 우와 했습니다. 사실 MNK 현대미술관이 한스 온라인의 작품이라는 것도 이 내부 전시장을 보고 검색해서 알았습니다. 제가 첫 유럽 답사를 갔을 때 한스 온라인의 하스하우스를 보고 꽤 괜찮은 건축가라는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배웠던 한스 온라인의 포스트 모더니즘 대표작은 하스하우스가 아니라 바로 레티 캔들샵과 슐린 주얼리 샵이었습니다. 제가 1992년 첫 유럽 답사를 가서 오스트리아 비엔나를 찾아가 제일 먼저 찾아본 작품이었습니다. 다만 저는 슐린 주얼리 샵을 레티 캔들 샵으로 잘못 알고 있었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저 벽의 패턴들이 마치 양초가 녹아내린 그런 흔적처럼 보이지 않나요? 홀라인은 모더니즘 건축을 탄생시키는데 큰 역할을 했던 비엔나 채세션과 아돌프 로스로 이어지는 오스트리아 건축가의 명성을 이어받은 멋진 건축가입니다. 특히 포스트 모더니즘 건축에 있어서 기존 모더니즘 건축의 수직 수평을 벗어난 자유로운 디자인 구성과 함께 새로운 재료를 자신의 작품에 적용하려고 했던 노력이 돋보였던 건축가입니다. 또 서설이 길어졌네요. MNK 현대미술관으로 가보겠습니다. MNK 현대미술관은 프랑크푸르트 중심 도심에서 그렇게 멀지 않은 곳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입구는 이쪽입니다. MNK 현대미술관의 북서측 파사드입니다. 이런 말 하면 좀 그런데 왠지 변두리 삼류극장 같은 느낌이 좀 나죠. 더 웃긴 것은 서측 정면 파사드에 정문 현관이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마감을 만져보지 않아서 확인은 못했는데 왠지 드라이비트 같은 느낌이 들지 않나요? 그러니 더 삼류극장 같은 느낌이 드는 거죠. 하지만 북쪽의 저 두 개의 주요 창을 정말 기묘하게 내부 공간에서 진짜 멋있게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스 온라인을 다시 보게 되었다니까요. 동측 파사드입니다. 삼각형 꼴의 대지 모습을 정말 잘 활용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고 보니 저 상부에 여러 안테나를 세워 놓은 것은 은근히 레티 캔들샵을 연상시키네요. 남측 파사드입니다. 그런데 정말 1980년대 레트로 감성이 묻어나온 듯한 디자인이네요. 남측 파사드에서 모퉁이 정문 현관 쪽으로 이어지는 필로티 공간입니다. 이 디자인감은 잘 모르겠네요. 하지만 다양한 도전은 인정. 이제 내부를 들어갈 것입니다. 다만 MNK 현대미술관의 평면을 구하지 못했습니다. 대신 엑소노메트릭과 구글맵으로 나타난 MNK 현대미술관의 지분 모습을 가지고 내부 공간을 설명해 보겠습니다.
여기가 남서층 모퉁이에 있는 M&K 현대미술관의 정문 현관입니다. 큰 규모의 미술관의 정문 현관치고는 너무 작네요. 잘못하면 그냥 지나치겠어요? 자, 그럼 먼저 정문 현관을 들어가서 로비 공간과 중앙 전시홀 입구까지 가보겠습니다. 솔직히 M&K 현대미술관의 정문도 그렇고 로비도 괜찮은 공간 구성이라고 말하기는 힘들어 보입니다. 보통의 현대미술관은 있어 보이게 하려면 로비 층고를 높게 만드는 것이 일반적인데 이곳은 그렇게 안 되어 있거든요. 안 그래도 외부 모습에 괜히 여기에 왔나 싶었는데 로비를 보니 좀 더 실망이 되더라고요. 하지만 여기까지입니다. 로비를 지나 중앙 전시홀을 들어오는 순간 여기를 오지 않고 이런 멋진 미술관이 있었다는 사실을 나중에 알게 되면 크게 실망했을 것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진짜로요. 사실 M&K 현대미술관의 전시 미술 작품들은 대부분 신진 작가들의 것이거나 설치 미술들이라서 꼭 봐야 할 작품들은 없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이 미술관 자체는 다릅니다. 그 중심이라고 할 수 있는 중앙 전시홀을 보겠습니다. 중앙 전시홀은 로비 대신 2층까지 시원하게 뚫려져 있고 간접 조명 천창이 이 천장을 대신하고 있습니다. 중앙 전시홀 중층에서 아래를 바라본 것입니다. 무슨 비디오 아트 같은 것을 전시하는 것 같습니다. 혹시 백남준 작품이 아닐까요? 전시홀의 정신이 홀려서 미처 확인해 보지 않았는데 그런 것 같지는 않습니다. 저쪽이 로비 쪽에서 오는 중앙 전시홀 입구입니다. 홀라인이 굉장히 모서리 공간을 좋아하는 것 같습니다. 저도 나중에 디자인할 때 저 모서리 공간을 써보고 싶습니다. 저 모서리 공간 디자인의 핵심은 원형으로 퍼지는 계단입니다. 만일 높이차 없이 그냥 모서리만 땄다면 느낌이 완전 달랐을 것입니다. 공간을 디자인한다라는 말을 여실히 보여주는 것이죠. 저쪽은 동쪽 2층 전시관으로 올라가는 계단과 1층 전시장과 중앙 전시홀 중층으로 올라가는 계단이 위치한 곳입니다. 정시 동선이 잘 되었는지 안 되었는지는 판단하지 않겠습니다. 저렇게 공간 입구들을 나누는 것을 처음 보아서요. 무척 흥분되네요. 중앙 전시홀 중층도 올라가 봐야겠죠? 마치 다락방 올라가듯이 계단이 좀 숨겨져 있습니다. 이쪽으로 올라가시면 됩니다. 저곳이 계단으로 올라가 볼 중앙 전시홀 중층 공간입니다. 제가 카메라 노출을 석양 노출로 맞춰 놓고 깜빡해서 색깔이 노란색이 더 진하게 나옵니다. 그냥 스마트폰으로 찍으면 중앙 전시홀의 컬러는 훨씬 더 흰색에 가깝게 나옵니다. 중앙 전시홀 양쪽으로 이렇게 중층 공간이 있습니다. 이 계단이 중앙 전시홀 중층으로 올라가는 계단입니다. 그런데 중앙 전시홀은 한 개의 벽만 아니라 두 개의 벽이 감싸고 있네요. 중층 계단에서 위쪽을 바라본 것입니다. 중앙 전시홀 내부 가벽은 수직이 아니라 경사가 되어 있네요. 이것도 정말 마음에 듭니다. 중층 계단은 사실 2층으로 올라가는 계단도 됩니다. 그 계단을 올라서면 중앙 전시홀 중층 공간들로 갈 수 있는 계단과 입구들이 이렇게 나옵니다. 너무 재밌지 않나요? 솔직히 이 중층 공간은 모더니즘 건축의 시각에서 보면 엄청 요거도 먹을 공간입니다. 그런데 포스트 모더니즘 건축은 아니죠. 이런 쓸데없는 공간들이 건축을 재밌게 만들잖아요. 중층 공간으로 나아가는 브릿지 사이로 다른 브릿지 공간들을 바라본 것입니다. 와, 재밌다. 이런 공간 디자인을 본 적이 없거든요. 그리고 중층 공간을 나가면 이런 모습이 눈에 들어옵니다. 저기에 사람이 있으면 더 재미있는 사진이 될 것 같은데요. 역시 혼자 가면 이런 문제가 있어요. 다시 1층으로 내려가서 전시장을 보겠습니다. 1층 전시장은 2층 전시관으로 가는 계단 아래로 들어가시면 됩니다. 여기가 바로 1층 전시장으로 들어가는 홀입니다. 저기 뒤쪽에 2층으로 올라가는 계단 보이시죠?
2층 전시관 계단을 올라가시면 거기도 1층 중앙 전시홀로 들어가는 원형 입구와 같은 홀이 위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층 전시장으로 들어간 홀이 타원의 형태를 하고 방사형으로 전시장 입구들이 위치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쪽이 1층 전시장인데 위치가 정확히 어디인지는 모르겠네요. 여기는 중앙 전시홀 바로 남쪽에 있는 전시장입니다. 그런데 역시 여기 미술 작품들은 제게 큰 감흥을 주지 못하네요. 저쪽이 남측 파사드에 있는 창입니다. M&K 현대미술관은 저렇게 전시장을 넘나드는 통로 지점에 외부를 볼 수 있게 커튼월을 만들어 놓았더라고요. 그건 2층에 가시면 더 확실하게 보실 수 있습니다. 자, 그럼 2층 전시장으로 올라가 볼까요? 아까 전 1층 중앙 전시홀에서 동쪽에 있는 계단을 올라가시면 원형의 홀이 있고 거기서 2층의 여러 전시장으로 들어갈 수 있습니다. 여기가 2층으로 올라가는 계단입니다. 그런데 계단이 안쪽으로 붙어 있으니 공간감이 굉장히 특이하게 느껴지네요. 2층 원형 홀입니다. 여기서 4갈래로 나눠지는데 2갈래는 3층으로 올라가는 계단이고 2갈래는 북측과 남측 전시장으로 들어가는 입구가 방사형으로 배치되어 있습니다. 반대쪽에서 천장을 좀 더 당겨서 본 것입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3층까지는 올라가 보지 못했네요. 제가 왜 그랬을까요? 그건 잘 기억이 안 나네요. 제 길. 2층 원형홀을 2층 전시장 쪽에서 바라본 것입니다. 2층 전시장 역시 원형 계단으로 반층 좀 안되게 올라가야지 들어갈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저 비좁은 공간에 3층으로 올라가는 계단이 있습니다. 여기가 바로 그 비좁은 3층으로 올라가는 계단입니다. 바로 이 계단들입니다. 그런데 왜 제가 여기로 올라가지 않았을까요? 여기를 못 올라가게 하는 낮은 패스로 막아 놓았을지도 모릅니다. 제가 올라가지 않을 사람이 아니죠. 분명히 그랬을 것입니다. 자, 그럼 2층 전시장이라도 좀 제대로 볼까요? 먼저 북측 서쪽에 있는 전시관입니다. 여기가 바로 북측의 서쪽에 위치하고 있는 전시장입니다. 전시 미술품이 많지 않아서 이렇게 넓게 쓰고 있답니다. 그런데 이 전시장에는 한 가지 비밀이 숨겨져 있습니다. 바로 저 통로입니다. 저 통로는 바로 북측 서쪽 전시장에서 동쪽 전시장으로 건너가는 통로입니다. 그런데 굳이 저렇게 건물 외벽을 원형으로 튀어나오게 디자인할 필요가 있었을까요? 그래서 M&K 현대미술관이 정말 마음에 드는 것입니다. 이 통로는 커튼홀로 되어 있는데 색깔 유리창으로 써서 길 건너쪽에 있는 별 장식 없는 건물들이 스텐실로 작업한 무슨 현대미술 사진작품 같은 느낌을 들게 만듭니다. 그걸 또 감상하라고 이렇게 벤치 공간을 만들어 놓았습니다. 이런 쓸데없는 공간 정말 사랑합니다. 자, 이제 동측 전시장으로 가보겠습니다. 동측 전시장은 그 자체가 사다리꼴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냥 그 공간을 미디어 미술 전시장으로 넓게 쓰고 있네요. M&K 현대미술관의 미술작품 수준은 그냥 한국의 괜찮은 미술관에서도 볼 수 있는 그런 수준입니다. 하지만 미술관 디자인은 정말 다릅니다. 동측 전시장 맨 동쪽 끝에서 서측을 바라본 것입니다. M&K 현대미술관은 미술관 자체가 미술작품이라니까요. 저쪽이 북측 전시장으로 가는 출구이고요. 이쪽이 남측 전시관으로 가는 출구입니다. 동측 전시장에서 남측 전시장으로 가는 통로도 북측 통로와 비슷하게 쉴 수 있는 벤치 공간이 위치하고 있습니다. 남측 전시장은 북쪽보다 더 깁니다. 그런데 다 보여드릴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남측 전시장은 여러 칸으로 나눠져 있기는 한데
보시는 바와 같이 역시 인상적인 작품이 1도 없습니다. 하지만 미술관이 멋지기 때문에 끌릴만한 미술 작품이 없어서 편하게 구경할 수 있어서 더 좋았습니다. 그런데 모두 다 미술관의 가치를 아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정말 관람객이 없더라고요. 자, 그럼 이제 서측 전시장으로 가보겠습니다. 서측 전시장은 커다란 유리 커튼홀이 있고 층고도 다른 공간보다 훨씬 높아서 현대 미술 중 설치 미술을 전시하기에 딱 좋은 공간입니다. 그런데 너무 심플하게 설치되어 있어서 이 공간을 너무 막 쓰지 않았나 싶습니다. 그냥 저 밑에 테이블 놔두고 카페로 쓰면 더 좋을 것 같지 않나요? 답사를 다니면서 생각하게 된 것인데 미술관을 너무 많이들 지어서 미술관을 모두 채울 만한 작품들이 충분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멋진 M&K 현대미술관도 이에 걸맞은 작품들을 전시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다음 전시 공간은 정확히 어느 부분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추정컨대 이쪽에 위로 툭 튀어나온 곳 같은데요. 이 부분을 추정하는 것은 다른 전시장보다 전시장의 폭이 굉장히 좁고요. 저 천장이 아무래도 자연 조명을 이용한 천창 같은 생각이 들어서요. 그리고 이렇게 중층 공간이 있는 것도 그 공간인 것 같은 생각이 들고요. 이쪽은 더더욱이 어딘지 모르겠네요. 한심하게 싫어요. 이것이 M&K 현대미술관 콘텐츠의 마지막입니다. 이렇게 M&K 현대미술관을 떠나보내기 정말 아쉽네요. 어쨌든 M&K 현대미술관을 보고 왜 한수 홀라인이 포스트 모더니즘 건축의 중요한 건축가가 되었는지 확실하게 이해했습니다. M&K 현대미술관을 답사했던 날은 정말 바빴습니다. 오전에 M&K 현대미술관을 보고 오후 1시 정도는 프랑크푸르트 공항으로 떠나야 했거든요. 그런데 공항으로 떠나려고 주차장으로 걸어가다가 정말 깜짝 놀랄만한 건축을 보게 되었거든요. 바로 쇼핑몰 마이제일입니다. M&K 현대미술관에서 걸어서 한 20분 안쪽 거리에 있습니다. 쇼핑몰 마일제일의 파사드입니다. 제가 그래도 꽤 많은 현대 건축들을 알고 있는 편인데 이런 건축 작품이 프랑크푸르트에 있다는 것은 정말 금시초문이었습니다. 처음에는 저 건물이 쇼핑몰인지도 몰랐다니까요. 누가 쇼핑몰에 저렇게 구멍을 뚫어 놓아요. 마치 웜홀처럼요. 그런데 안으로 들어갈 수 있어서 들어가 보았더니 쇼핑몰이어서 더 깜짝 놀랐습니다. 저 쇼핑몰 중앙홀을 관통해서 지나가는 공간을 보세요. 이런 건축이면 진작 알았을 텐데 전혀 몰랐기에 마이제일은 2019년에 막 지은 건축이라서 소문이 안 났는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이탈리아 건축가인 마시밀리아노 푹사스가 2009년에 지은 건축이더라고요. 아니, 이런 멋진 건축이면 많은 사람들의 입에 오르내렸을 텐데요. 왜 유명하지 않은지 모르겠습니다. 마이제일이 2009년에 지어진지 몰랐을 때는 이 쇼핑몰이 아직 완성이 안 돼서 유명하지 않았나 싶었습니다. 보세요, 이 쇼핑몰의 반 정도가 아직 오픈되지 않고 공사 중이잖아요. 그런데 콘텐츠를 만들다 보니 이 공사가 내부 인테리어를 리모델링 하는 공사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도 그렇지, 너무 유명하지 않잖아요, 이 멋진 쇼핑몰이. 확실히 포스트 모더니즘 건축의 공간은 재미있죠. 쓸데없는 공간들이 즐거움을 줍니다. 모더니즘 건축의 모범생이라면 포스트 모더니즘 건축은 잘 노는 친구 같습니다. 그럼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며 이상 카프 채널의 아페이였습니다.